조건 없는 사랑. 인간이 지구상에 지금의 형태로 존재한 지는 채 500만 년이 안 되었다. 우리는 침팬지와 유전자상으로 극히 유사하다. 침팬지와 헤어진 후 두개골이 이렇게 커진 것이 먼저인지, 직립하기 시작한 것이 먼저인지, 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아마 거의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거라고 한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며 자유로워진 손으로 도구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폭발적으로 커진 뇌의 용량 때문에 이미 두개골이 발달한 상태로 어미의 산도를 통과하는 출생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었다. 모체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동반하는 경험이며 회복도 느리다. 태어난 개체는 십수개월이 지나기까지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린다. 인간이 자라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오기까지는 선사시대에도 7, 8년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상의 많은 국가에서 산업화가 완료된 21세기에는 출생 후 20년이 지나도 밥벌이를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 20년 동안에는 경쟁력을 갖추고 동족 집단에서 비교 우위를 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교육비가, 인력이, 사회자본이,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인 친모의 삶이 대부분 투입된다. 지구상에 남은 거대한 포유류 집단 중 하나인 인간의 재생산은 이렇게 길고 비싼 과정이 되었다. 우리의 창조자들이자 양육자들은 이것을 알았을까? 아마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다. 인간을 하나 만들어서 기른다는 것이 무지개가 걸린 꽃밭을 노니는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이 살아갈 완전히 다른 시대의 압도적인 무심한 속도감과 그저 한계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기에는 불필요할 정도의 교육과 정보량에 따른 의식화, 그리고 거기 자연에 달려오는 좌절과 무력감과 우울은 아마 계산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비싼 돈 들여 먹여놨더니, 공부시켜놨더니, 운동 보내놨더니, 도대체가 투입한 만큼 산출하지 못하는 저 미지의 인간을 향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증오 감정을 양육자들은 헤아려 보지 않았을 것이다. 자식을 미워한 이후에 느끼는 죄책감과 또 반발심처럼 솟아오르는 끈적끈적하고 어두운 종류의 애정에 대해서도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통해 보는 돌아버린 외국인 엄마만큼 자신들과 먼 이야기라 생각했을 것이다. 애초 가족 계획을 세우기 전에 투입하되 거둬들이지 못할 만큼 가엾고 허무해지는 그들 자신의 인생과 자식 사이에 어떻게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아파트 사기 전에 대출 이자 계산해보는 정도만큼의 진지함으로도 염려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은 며느리나 사위의 손자까지를 끼워 넣은 가족 사진을 상상하고 그 안에서 재생산에 성공한 당당한 자신의 미소를 상상한다. 그렇게 마치 남들도 다 가졌다는 집이나 차처럼 가족을 갈망한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에 반드시 있을 당연하다는 듯이 약속받은 그 가족을. 물론 세상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존재한다. 이만큼의 세월 동안 얼만큼을 내가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게 아니라면 감사하고 황송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종류의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내가 거기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사랑도 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혈연을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너는 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이므로 무언가를 증명함으로써 살아있는 값을 하라는
치졸한 욕망을 투사하는 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는다.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혈연 관계에 제한되는 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랑이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계곡에서 난데없이 신의 자비를 갈구하듯이 갑자기 맥락 없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라듯이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가 나와 얼마나 DNA를 공유했나 따지는 것과는 많이 다른 무언가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자기애와 겹칠 수밖에 없다. 혈육에 대한 애정을 다른 거룩한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 터무니없는 기대에 다치는 것이 자신이기 때문이다. 조건 없는 사랑.